그날 시간이 멈췄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트로피를 든 내 손이 떨렸다.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교실 구석에서 의심받던 아이였다. 계산기 없이 풀어낸 시험지 때문에 부정행위 아니냐는 속삭임들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숫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건 한국에서 시작된 아버지와 나만의 이야기였다. 교실이 고요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등 뒤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다. 책상에 앉자마자 옆자리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다. 계산기 안 썼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다. 내 답안지는 이미 교탁 위 맨 위에 놓여 있었다. 존스 선생님이 채점을 시작했다. 붉은 펜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다. 하민아, 앞으로 나와봐. 교실이 더 조용해졌다.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속삭임들이 일었다. 선생님은 시험지를 내밀었다. 오른쪽 상단의 빨간 숫자 100이 선명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계산기 안 썼니? 네, 암산으로 풀었어요.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칠판으로 걸어갔다. 분필을 들어 문제를 적었다. 487 곱하기 63.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계산기를 찾는 손길도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400에 60을 곱하고 80에 60을 곱하고 7에 60을 곱한 뒤 각각의 3을 곱해서 더했다. 10초가 지났다. 36,881이요. 교실이 술렁였다.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던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다. 정답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박수는 없었다. 대신 더 큰 의심의 눈빛들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교무실로 호출됐다. 책상 앞에 앉아 존스 선생님과 학년부장 리 선생님이 마주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존스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한국에서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카드 뭉치를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숫자 카드들.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카드를 펼쳐놓고 말했다. 숫자는 음악이야, 미나. 리듬이 있어. 6살 때였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30분씩 나와 함께 앉았다. 카드 2장을 뽑아들고 문제를 냈다. 37과 84. 더하기, 빼기, 곱하기. 처음엔 손가락으로 세었다. 그러다 종이에 적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게 됐다. 잘했어. 계속하자.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숫자와 친해졌다. 카드는 점점 많아졌고 숫자는 점점 커졌다.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1000단위에서 10,000단위로. 숫자가 정말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리듬이 느껴졌다. 존스 선생님의 목소리가 기억을 깼다.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겠니? 네. 선생님은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723 곱하기 456. 눈을 감고 계산했다. 700에 400을 곱하고 23에 400을 곱하고 700에 56을 곱하고 23에 56을 곱해서 모두 더했다. 숫자들이 흘러갔다.
리듬을 탔다. 32만 9,688이요. 리 선생님이 계산기를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선생님이 눈빛을 교환했다. 존스 선생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미나, 다음 달에 지역 수학대회가 있어. 암산 부문인데 참가해보지 않을래? 대회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실수하면 어떡하나.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카드를 만졌다. 카드 뒷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쓰인 글자가 있었다. 미나, 넌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도, 새 학교에 처음 갈 때도 늘 가방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며 결심했다. 나가보기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보여주기로.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달랐다.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교실에 들어서자 브라이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계산기 여자 왔네. 몇몇이 비웃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자리에 앉자 소피아가 다가왔다. 신경 쓰지 마. 대회 나간다며? 멋지다. 소피아의 미소가 위로가 됐다.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대회 자료를 찾았다. 지역 내 15개 학교가 참가한다고 했다. 암산 부문은 3라운드로 나뉘어 있었다. 1라운드는 기본 연산, 2라운드는 복잡한 계산, 3라운드는 시간 제한 문제 풀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 준비가 필요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줄까? 돌아보니 수학 동아리 회장 에린이 서 있었다.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동아리에서 연습 도와줄 수 있어. 정말? 응. 같이 해보자. 처음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방과 후 동아리실에 갔다. 5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에린이 나를 소개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하지만 곧 편안해졌다. 그들은 문제를 내주고 시간을 재주고 응원해줬다. 매일 연습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실수할 때도 있었다. 계산이 꼬이거나 숫자를 놓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며 연습했다. 숫자들이 리듬을 탔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계산했다. 점점 빨라졌다. 정확해졌다. 대회 일주일 전 존스 선생님이 불렀다.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만 보여주면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선생님의 말이 힘이 됐다. 대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다. 내일 대회라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카드를 꺼내 한 장씩 넘겼다. 마지막 카드 뒷면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미나, 넌 할 수 있어. 아버지의 필체. 약간 삐뚤었지만 힘이 있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대회 당일 아침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카드가 점점 따뜻해졌다.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다. 학교에 도착하자 존스 선생님과 에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밴을 타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긴장돼? 에린이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 대회 나갈 때 엄청 떨렸어. 근데 시작하면 괜찮아져. 에린의 말이 조금 위로가 됐다. 대회장에 도착했다. 거대한 강당이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각 학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팀은 원을 그리고 구호를 외쳤다. 어떤 팀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로 갔다. 참가자 명찰을 받았다. 번호는 13. 불길한 숫자 같았다. 대기실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떤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눈을 감고 명상하듯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 첫 대회야? 응, 나도. 떨리네. 그 학생의 이름표에는 마커스라고 적혀 있었다. 인근 학교 학생이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다. 마커스도 암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선생님 추천으로 나왔다고. 방송이 울렸다. 1라운드 참가자는 강당으로 입장해 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일어서서 강당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엄청난 규모가 눈에 들어왔다. 무대 앞에 책상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다른 학교 학생들,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다. 배정된 자리로 갔다. 책상 위에는 펜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계산용이 아니었다. 답만 적으면 됐다. 암산으로만 풀어야 했다.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왔다.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10문제가 출제되며 각 문제당 30초가 주어집니다. 화면에 첫 문제가 떴다. 284 더하기 576. 쉬운 문제였다. 눈을 감고 계산했다. 860. 종이에 적었다. 주변에서 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문제. 792 빼기 453. 339. 세 번째 문제. 98 곱하기 72. 7056. 문제가 계속 나왔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하지만 연습한 것들이었다. 침착하게 풀었다. 10번째 문제. 1567 곱하기 243. 가장 큰 숫자였다. 심호흡을 했다. 1000에 200을 곱하고 567에 200을 곱하고 1000에 43을 곱하고 567에 43을 곱했다. 차례로 더했다. 숫자들이 흘러갔다. 38만 70, 81. 종이에 적었다. 시간 종료 벨이 울렸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대기실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에린이 물을 건넸다. 어땠어? 잘 모르겠어. 다 풀긴 했는데. 잘했을 거야. 30분 후 결과가 발표됐다. 20명 중 10명이 2라운드로 진출했다. 내 이름이 불렸다. 가슴이 뛰었다. 마커스도 통과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짧았다.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번엔 더 복잡했다. 세 자리 수끼리의 곱셈, 네 자리 수의 나눗셈, 혼합 계산. 문제당 45초가 주어졌다. 더 어려워졌지만 더 집중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숫자만 보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다. 숫자를 쪼개고 리듬을 타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만 계산했다.
하나씩 풀었다. 7번째 문제에서 막혔다. 4798 나누기 62. 나머지까지 구해야 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숫자가 엉켰다. 당황했다. 천천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다시 시작했다. 60에 며칠 곱해야 4000에 가까운지. 70. 4200. 남은 건 598. 다시 60으로 나눴다. 9. 540. 남은 건 58. 답은 79. 나머지 58. 종이에 적었다. 시간이 딱 끝났다. 2라운드 후 5명만 남았다. 나와 마커스,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 셋. 모두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화장실에 다녀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긴장돼 있었지만 포기한 얼굴은 아니었다. 3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번엔 방식이 달랐다. 무대 위에 5명이 일렬로 섰다. 객석이 훤히 보였다. 존스 선생님과 에린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행자가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는 속도전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버저를 누르고 답을 말하세요.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책상 앞에 빨간 버저가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첫 문제가 나왔다. 673 곱하기 45. 옆에서 버저 소리가 울렸다. 한 학생이 답을 말했다. 정답이었다. 순간 당황했다. 너무 빨랐다. 두 번째 문제. 852 더하기 967. 이번엔 내가 먼저 버저를 눌렀다. 1819. 정답입니다. 환호성이 들렸다. 에린이 박수를 쳤다. 문제가 계속 나왔다. 치열했다. 마커스가 2문제를 맞췄다. 다른 학생도 한 문제씩 가져갔다. 나는 한 문제를 더 맞췄다. 점수가 팽팽했다. 10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였다. 2345 곱하기 321. 가장 큰 숫자였다. 이 문제가 승부를 가를 것 같았다. 집중했다. 2000에 300을 곱했다. 60만. 345에 300을 곱했다. 10만 3500. 2000에 21을 곱했다. 4만 2000. 345에 21을 곱했다. 7245. 모두 더했다. 손이 버저로 갔다. 찰칵. 75만 2745. 강당이 조용해졌다. 진행자가 화면을 확인했다. 몇 초가 흘렀다. 길게 느껴졌다. 정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에린이 벌떡 일어났다. 존스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서 있었다. 최종 점수가 집계됐다. 내가 1위였다. 믿기지 않았다. 진행자가 트로피를 건넸다. 무거웠다. 반짝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플래시가 터졌다. 무대에서 내려와 에린과 존스 선생님을 만났다. 잘했어, 미나. 에린이 안아줬다. 존스 선생님이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럽구나. 눈물이 났다. 참았지만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이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미나, 넌 할 수 있어. 아버지 말이 맞았다. 할 수 있었다. 학교로 돌아오는 차 안은 달랐다. 트로피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창밖 풍경은 똑같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에린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마지막 문제 풀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답 맞췄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그저 웃으며 들었다. 존스 선생님이 백미러 너머로 월요일 전체 조회 때 시상식을 한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순간 긴장이 됐다. 대회보다 더 떨릴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조용했다. 엄마는 아직 일하러 나가 있었다. 거실 탁자에 트로피를 올려놓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한참을 바라봤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피아였다. 1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떨렸던 순간들, 집중했던 순간들, 마지막 문제를 풀던 순간. 모든 게 꿈 같았다. 아버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장씩 넘겼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익숙한 숫자들.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미나, 넌 할 수 있어.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렸다. 아빠, 해냈어요. 작게 속삭였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학생은 엄지를 들어 보였다. 어떤 학생은 그냥 멍하니 쳐다봤다. 교실로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다. 소피아가 달려와 우리 반 영웅이라고 말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브라이언도 다가왔다. 지난주까지 비웃던 그 브라이언이었다. 그때 자기가 좀 심했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암산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조회 시간이 됐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다. 무대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났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특별한 소식이 있다며 내 이름을 불렀다. 지역 수학대회 암산 부문 1위. 박수가 쏟아졌다. 환호성도 들렸다. 무대로 올라가라는 신호를 받았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느껴졌다. 교장 선생님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한 말씀 해달라고 했다. 마이크를 건넸다. 입이 바싹 말랐다. 객석을 봤다. 소피아가 웃고 있었다. 에린이 손을 흔들었다. 존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국에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암산을 배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는 숫자는 음악이라고 하셨어요. 리듬이 있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연습하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제가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계산기 안 쓴다고 의심받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박수가 터졌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교실로 돌아오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질문 공세였다. 어떻게 배웠는지, 얼마나 연습했는지, 대회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대답했다.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점심시간 에린이 찾아왔다. 동아리에서 암산 워크숍을 열자고 제안했다. 내가 가르쳐달라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망설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동아리실에 10여 명이 모였다. 브라이언도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칠판 앞에 섰다. 떨렸지만 시작했다. 암산은 어렵지 않다고 방법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칠판에 간단한 문제를 적었다. 47 곱하기 53. 학생들이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필요 없다고 눈으로만 보라고 했다. 학생들이 의아해했다.
숫자를 쪼개는 방법을 설명했다. 47을 40과 7로, 53을 50과 3으로 나누는 것. 4개의 곱셈으로 만들어서 차례로 계산하고 더하는 것. 천천히 설명했다. 학생들이 따라했다. 처음엔 헷갈려 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이해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이 손을 들고 2491이라고 외쳤다. 맞았다. 브라이언이 환하게 웃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맞히기 시작했다. 뿌듯했다. 가르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워크숍은 일주일에 2번 열렸다. 참가 학생이 점점 늘었다. 20명을 넘어섰다. 동아리실이 좁아져서 더 큰 교실로 옮겼다. 매번 새로운 방법을 가르쳤다. 곱셈, 나눗셈, 제곱근. 학생들은 열심히 따라왔다. 한 달 후 브라이언이 다음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연습했다며 자신 있다고. 기뻤다. 내가 배운 것을 나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됐다. 어느 날 방과 후 교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에 나, 의심받던 나, 외로웠던 나, 이제는 달랐다. 친구들이 있었고 인정받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가방에서 아버지 카드를 꺼냈다. 모서리가 더 달았다. 자주 만져서 그랬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미나, 넌 할 수 있어. 이제는 안다.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빠, 고마워요. 카드를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축하한다고. 엄마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다. 트로피가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도 보고 있을까? 이 순간을, 이 기쁨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카드만이 아니었다. 숫자만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나를 믿는 마음. 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냄새가 났다. 탁자에 트로피를 올려놓았다. 엄마가 돌아보며 웃었다.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대답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밤 침대에 누워 오늘을 정리했다. 대회 이후 달라진 것들, 친구들, 선생님들, 나 자신. 모든 게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숫자의 리듬, 그리고 나를 믿는 마음. 카드를 베개 밑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워크숍이 있었다. 가르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눌 이야기가 있었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잘했어, 미나.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침이 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가방에 카드를 넣었다. 거울을 봤다.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보였다. 괜찮았다.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걸음이 가벼웠다. 학교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믿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각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세요. 미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죠. 자신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